안녕하십니까. 용도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음양오행이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 말입니까? 말이 좀 생소하거나 신비롭고 특별한 사람들만의 소통 언어, 신비주의 이러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느 정도 친숙한 게 있어서 대략의 이미지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언지 모르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양오행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동양 철학을 구성하는 몇 가지 기준 중에 음양오행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은 이렇게 불립니다. 양, 삼재, 천지인을 말합니다. 사상,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태양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이렇게 네 가지. 근데 이것이 바로 음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양에서 더 분화한 것일 뿐이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추가한 것이 바로 오행입니다. 바로 토, 중간자리.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중앙. 여기서 나머지가 뻗어나간 것이 바로 음양오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 춘추 전국 시대의 음양가와 오행가가 서로 대립하면서 서로 의견이 분분하다가 점차 이것이 정립이 된 것이 현대의 음양오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이미 이러한 바탕은 존재했다라고 볼 수 있으나 현재 역사서에서 기록된 음양오행에 대한 기록은 춘추 전국시대가 그 비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낮과 밤, 하늘과 땅, 남자와 여자, 볼트와 너트, 산과 바다 이런 식으로 뭔가 대립이 되는 좌우 개념이 있는 것들, 상하 개념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음과 양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음양이라는 것은 부호로도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이것은 양이 되겠죠. 마이너스, 이건 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 멀리 서양 사람들이 보더라도 아하 하고 쉽게 이해가 될 만큼 상징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음양이라는 이 이분법적인 대립이 되는 이러한 구도가 왜 필요하나? 이것은 음양 이전에 아무것도 없는 태허, 무극의 세계에서 변화가 시작할 때 좌우, 양 이렇게 분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일상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침 눈을 떴을 때 아무 생각이 없는 그 시점, 현자 타임이 오는 그 시점, 이것이 무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될까? 혹은 출근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이거냐 저거냐, 좋은 것과 나쁜 것, 1번, 2번, A안, B안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음양의 세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극점이 없는 상태인데 어느 극이 생기는 그 순간 음과 양이 발생하는 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극, 여러분 머릿속에 갈등이 생겨나는 그 빅뱅의 그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음양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땡땡이 칠까? 아니면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할까? 이러한 갈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행은 무엇인가? 대차게 그냥 땡땡이를 치느냐? 아니면 오전에 출근해서 저 오늘 하루 쉬겠습니다 이렇게 말이라도 하고 나올까? 혹은 오전까지는 일을 하고 반차를 낼까? 아니면 근무는 하되 회식 자리는 빠질까? 이러한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우선 오행을 이야기하기 전에 사상부터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체질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태양, 태음, 소양, 소음 이것이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센 놈, 약한 놈 이러한 의미로 태양, 소양, 태음, 소음 이렇게 나눈 것이죠. 계절로 따져보면 이 계절을 논하기 전에 1년이 추운 때와
따뜻한 때가 있습니다. 우선 따뜻한 그 지점, 첫 시작점, 이것은 계절로 봄에 속하죠. 모든 것이 자라고 안정을 찾는 그 시기, 추위가 물러가서 이제 여유가 좀 생긴 그 시점, 이것이 봄입니다. 대지에는 싹이 올라오고 있고 꼬맹이들은 나이 한 살을 먹고 등교 준비를 하고 부푼 꿈을 안고 그 1년을 준비하는 그 시점, 이것이 목이 됩니다. 상징적으로 목이라고 했지만 대체적으로 이 성장을 의미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스프링, 튀어오른다, 이렇게 봄이 지나갈 때쯤 흐지부지 하다가 본격적으로 더워지기 시작합니다. 날씨가 하늘이 바로 머리 위에 있는 듯이 열기가 내리쬐고 습기가 올라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과일이 주렁주렁 열리고 이러한 시기를 우리는 여름이라고 부릅니다. 날씨가 무덥고 태양이 이글이글하는 그 시기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면 쉽게 화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운가 싶은데 이미 이 세상, 이 자연은 점차적으로 그 열기가 줄어들어서 식기 시작하며 무언가가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무 껍질은 두터워지고 말도 살이 찐다라고 하죠. 습기가 물러나고 공기가 선선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행으로는 금은 결실을 뜻합니다. 이 시기에는 껍질이 두터운 열매라던가 곡식들이 열리는 시기가 됩니다. 그렇게 가을을 즐기려고 하다 보면 밤낮으로 기온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태양은 저 멀리 날아가는 것 같고 공기는 더욱 차가워지며 이 세상은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오행으로는 차가운 물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토는 어디 갔나? 아니, 왜 토를 말씀 안 하십니까? 라고 하시겠지만 환절기가 바로 토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바뀔 때 그것을 조율하는 시기, 여름에서 가을로 바뀔 때 그것을 조율하는 타임, 가을에서 겨울로 바뀔 때 그것을 조율하는 그 시점, 겨울에서 봄을 준비할 때 그 기간, 이것이 바로 토가 가지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환절기가 오행으로는 토에 속한다. 이것은 명리 버전입니다. 관점의 차이라고는 할까요? 화에서 토가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머리가 아플 테니까 우선 명리 버전으로 환절기마다 존재하는 것이 바로 오행의 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토라는 성질은 모든 것이 뒤섞인 뚜렷한 상징이 없는 조화로운 상태, 이것이 오행의 토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음양 오행을 좀 더 직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왼쪽이지만 여러분은 이쪽이 왼쪽으로 보일 겁니다. 왼쪽은 양, 오른쪽은 음이라고 했을 때 여기 끄트머리에 보니까 5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양 오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카테와 하위 카테, 이렇게 보시면 음양 오행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내친 김에 인체를 좀 더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인체에도 음양 오행이 있습니다. 목화토금수가 5가지이듯이 우리는 장부가 5가지입니다. 간, 심장, 대장, 비장, 신장, 이렇게 오장과 육부가 있습니다. 물론 육부라는 것도 이 육합에 속하는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목은 간, 담, 화는 심장과 소장, 토는 비, 위, 금은 폐, 대장, 수는 신, 방광, 이렇게 오장육부가 음양으로, 오행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별도 5대양, 6대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공간이 음양 오행으로 연결을 할 수 있다면 우리 몸도 그와 마찬가지고 이것은 상호 교감을 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추론하는 것이 역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태어난 날로 잡으면 명리학, 찾아온 시간이라던가 이런 것으로 판단하게 되면 점학이 되는 것이죠.
기타 다양한 역학의 기본이 음양 오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내친 김에 오행의 방향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우리가 북쪽으로 올라가면 날씨는 점점 추워집니다. 그럼 이것은 오행에서 수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더워지게 되죠. 그러면 오행에서 화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동서를 구분해야 될 것입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오릅니다. 그러면 나무나 화초는 그 기운을 받기 위해서 동쪽으로 더 많은 가지를 뻗치게 됩니다.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광합성을 해야 되니까 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해서 동쪽은 목이라고 볼 수 있으며,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시간은 어둑어둑해지는 저녁이 되게 됩니다. 저녁엔 서리가 내리게 되죠. 나무는 잎사귀를 떨어뜨린다던가 움츠리게 되며 자기 방어를 하기 시작합니다. 해서 서쪽은 금, 토는 그냥 그 자리, 중앙. 해서 방위를 따졌을 때도 북쪽은 수, 남쪽은 화, 동쪽은 목, 서쪽은 금, 중앙은 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색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오행에서 목은 어떤 색깔이 떠오르십니까? 녹색. 네, 맞습니다. 녹색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냥 원색으로 표현을 하자면 파란색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말이 있죠. 청춘. 봄 춘자에 풀 청자가 붙어서 청춘입니다. 한창 자라나는 봄날 같은 세대를 우리는 청춘이라고 일컫습니다. 파란색인 것이죠. 오행에서 화는 당장 머리에서 떠오르실 겁니다. 붉은색. 네, 붉은색이 바로 화가 됩니다. 땅은 무슨 색깔일까? 오행의 토는 사실 브라운이라던가 갈색 이런 것도 많이 떠오르실 테지만, 원색, 다양한 컬러를 쓰기 이전 세대를 생각하면 그 색깔은 황색, 노란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행에서 금은 바위, 쇳덩이, 물론 쇳덩이 중에 검은 것도 있고 금처럼 노릇노릇한 것도 있습니다. 아니면 회색 이런 것도 연상이 될 텐데요. 금은 오행에서 결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씨앗으로 봤을 때 모든 열매에 다른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씨앗을 쪼개보면 그 색깔이 흰색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행에서 금은 흰색, 수의 색깔, 투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맞습니다. 투명합니다. 그러나 물이 깊은 심해의 색깔은 검은색이라고 합니다. 빛이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깊이의 바다의 색깔은 검은색이라고 합니다. 빛이 비춰지게 되면 파란색일 수도 있고 혹은 투명한 색일 수도 있지만 저 깊은 바다나 이러한 자리에서 바라본 물의 색깔은 검은색이 됩니다. 자, 이런 음양오행은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서남북, 그리고 일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여기서 태양과 달을 빼면 바로 목화토금수 이렇게 오행을 갖다 붙여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어르신들이 하는 백말띠라던가 이러한 이야기도 사실은 음양오행에서 일부를 차용해서 하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황금, 돼지, 해 이런 건 기해 이렇게 표현해서 60갑자 중에 오행을 상징해서 보면 황금, 돼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인 2021년은 신축년이며 이것을 상징으로 풀어보면 하얀 소가 됩니다. 배구, 그걸로 또 마케팅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색깔과 방위, 계절, 오장육부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되며 더 심화해서 바라보게 되면 운명을 풀이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일반적인 상식적인 수준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음양오행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모쪼록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즐거운 나날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